후쿠시마 오염수 또 그 처리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지금 카이스트의 원자력 양자공학 박사 정영훈 교수를 전화로 잠깐 연결했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IAEA가 후쿠시마 이 해양 방출 예정인 오염 처리수 채취 분석 결과를 중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결과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교수님?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동경전력에서 측정한 수치와 네, IAEA 그리고 뭐 한국, 미국, 프랑스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교차 검증을 한 결과 네, 동경전력에서 측정한 측정치와 부합한다라는 게 주요 결론이고요. 네. 그리고 측정되지 않았던, 그게 없는 걸로 나왔던 핵종들 중에 뭐 추가로 새롭게 발견된 건 없었다. 아하. 이게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쿄전력 측의 자체 측정과 IAEA와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측정한 수치가 같게 나왔다, 같다 이런 뜻이죠?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예, 그 연구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측정한 것도 포함돼서 네, 뭐 측정해봤더니 같더라. 네. 이게 주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도쿄전력의 측정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뭐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좀 표현상에 네, 이거는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동경전력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재현이 된다. 음흠. 네, 그러니까 뭐 신뢰할 만하다. 네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 방사성 핵종, 새로운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혹시나 뭐 다른 종류들이 뭐 있는데도 네. 검출이 안 됐던 거 아니냐. 뭐 이제 아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새롭게 발견된 건 없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없다고 나왔던 거는 없었다. 아하. 예, 그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예. 일각에서는 이 IAEA 이게 뭐 방사성 연구에 무슨 권위 있는 전문기관도 아닌데 IAEA를 어떻게 믿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지금 이거는 뭐 어느 한 나라의 한 연구실이 검증한 것도 아니고요. 네, 여러 나라의 여러 연구실들이 같은 샘플을 가지고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 일치되게 나왔다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신뢰할 만한 거죠. 예. 만약에 이거를 의심한다 그러면은 답은 없습니다. 아, IAEA를 의심하면은 답이 없는 거다. IAEA를 의심한다기보다도 예, IAEA에서 그러면 IAEA가 혼자서 네, 그러면은 한 군데에서 네, 측정을 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네, 이건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프랑스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나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실험실로 각각 보내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측정을 해서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네, 네, 뭐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믿고 안 믿고라는 거는 사실 좀 어폐가 있고요. 네, 그럼 이 정도 교차 검증을 했으면 네, 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네, 아무리 자기가 암이라고 믿어도 대학병원 다른 곳 5군데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나왔으면 네, 글쎄요, 그래도 자기는 암이라고 계속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살면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못 믿겠다는데 네, 어쩌겠습니까? 네, 예. 그건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얘기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네. IAEA가 일본 측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들도 있던데 이게 로비가 가능한 기구입니까? 어, 얼마를 주면 될까요? 예,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킨스도 예, 참여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우리 정부 시찰단 후쿠시마 그 시찰한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이 정부 시찰단의 중간 보고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교수님? 가서 이제 알프스 처리 전후, 네, 그리고 처리한 거를 방류 대상 합격한 것들은 또 방류 대상 탱크에다 넣는데, 네, 뭐 넣는 과정, 그러면 방류 탱크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네, 그리고 방류할 때 혹시나 밸브를 잘못 열어서 방류가 돼버린다든지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뭐 한두 달 쓸 게 아니고 30년 아주 네, 장기간을 쓸 물건이기 때문에 네, 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돼 있는가, 네, 혹시나 뭐 지진이나 쓰나미가 다시 올 경우에 어허,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가 돼 있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 살펴 이제 본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꼼꼼하게 다 어, 이 시찰을 했고요. 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시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방사선 안전 쪽에서 규제 업무를 뭐 계속 해오시던 네, 분들이고, 네, 네, 2021년부터 이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쭉 계속 검토해 오시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꼼꼼하게 본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이제 21명의 시찰단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 그 면면을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안전 전문가들이 갔더라 이런 이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원자력 안전을 이제 규제 관리하면서 네, 실제 실무를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딱 적합한 분들이라고 이제 볼 아,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가기 전부터 일부 일각에서는 이게 검증이 아니고 시찰인데 들러리 써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본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검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찰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했고 그래서 시찰단이 됐는데 네네. 실제로 교수님 이렇게 시찰단이 갔다 와서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현장을 확인했고 이런 데이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그걸 보시면 이게 제가 뭐 문외한입니다만 이건 실질적으로 검증 가까운 시찰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느껴졌는데 교수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예. 예, 왜냐하면 네. 검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단이다라고 해서 보내서, 네. 그러면 검증을 하고 왔다. 음. 그럼 우리가 일본 측에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이걸 방류하면 위험하다, 음. 방류하면 위험성이 없다 아, 해도, 음. 혹은 세 번째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다. 어.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모두가 네.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쓸데없이 책임을 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검증을 했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야, 음. 이거 뭐 한국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음. 너네들이 원하는 걸 다 보고 가서는 어허. 뭐 다 측정해보고는 대답이 모르겠다냐. 그럼 너네 음. 뭐 한 거냐. 그런 글쎄요. 이야기 예.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위험하다 그러면은 왜 위험하냐. 근거를 내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성을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모든 과학적 사실은 위험이 없다 쪽으로 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야, 그렇다고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음. 찍어주는 수밖에는 없을 텐데, 네. 그거를 그럼 원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찰단이 가서 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30년 정도 계속해서 이게 방류가 이루어질 텐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네.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예. 예, 거기에 앞서서 방류를 할 경우에 환경 영향, 네. 방사선 환경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해양 예. 생물과 우리 인간에게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는 이번에 다 확보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방류를 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가, 네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방류가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모니터링 하는 건데, 그 모니터링 하는 체계는 요번에 시찰을 통해서 일단 첫 단추가 깨진 거죠. 예, 예, 앞으로 예. 지속적으로.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오염수 탱크가 1000개가 넘는다 그러던데요. 네네. 그래서 30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30년간 방류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근데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30년 갖고도 안 될 거다. 더 걸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그 기간이 중요합니까? 30년이냐 더 하느냐? 아니요, 뭐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그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성될 거기 때문에 네네. 뭐 30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닌 것 예. 같고, 결국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과 네. 그 배출할 때의 배출 농도, 네. 뭐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네. 다 고려가 될 겁니다. 뭐 30년에 음. 그칠 건 아니고 네네. 앞으로 장기간으로 가는데, 장기간으로 갈 경우에 그럼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네네. 뭐 그것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 제거를 하는데 네. 이게 삼중 수소만은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삼중 수소 하는데 지금 이 삼중 수소가 섞인 물을 마시면 우리가 몸에 축적이 됩니까? 축적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삼중수소를 지금 저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서 이제 삼중수소를 바닷물에 더 희석을 시켜서 방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경우에 희석시켜서 도쿄전력이 이런 농도로 희석시켜서 방류할 거라고 지금 제시했는데 그런 농도는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방류할 때 네. 이제 최고 농도가 이제 1리터에 1,500 베크렐이라는 양이거든요. 네. 1초에 1,500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그 네. 정도 양이 되는데요. 아하, 예. 예, 그거 1리터를 마셨다. 네. 그러면 뭐 약간 우리 몸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야 절반이 빠져나가니까 네. 이게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1리터를 마셔서 내가 피폭 받는 양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네. 그 피폭 양이 네. 우리가 뭐 일반적인 이온 음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마실 경우에 그 이온 음료 안에도 네. 자연적으로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 네. 뭐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걸로 인한 피폭량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방류수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로 인한 피폭 최고치가 네. 우리가 이온 음료 1리터를 마셨을 때 우리가 몸이 네. 받는 피폭량하고 예. 같은 수준이에요. 교수님, 이거 나 예. 큰일 났네요. 나 이 방송 때문에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체내 흡수가 좋다고 이온 음료를 권했거든요. 네. 제가 이온 음료를 하루에도 1리터 이상 계속 마시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곧 죽게 됩니까? 아마 뭐 길어야 한 50년 사실 것 같으신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100년을 못 사네. 100년은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앞으로. 네. 뭐 50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이제 그게 뭐 아마 믿기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네네.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살면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고 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느닷없이 방류를 하는 바람에 내가 그걸 먹게 생겼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금 그렇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늘상 먹고 있는 청정 식단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 예. 들어 있어서 그거는 뭐 자연적인 거고요. 네. 그걸로 인한 피폭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치로 따지면은 500 마이크로 시버트라는 수준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방류수 1리터, 네. 그걸 마셨을 경우에는 삼중수소 피폭량이 대략 한 30 나노시버트 정도 됩니다. 네. 마이크로하고 나노하고는 1000배 차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량인 거죠. 아, 예, 예. 예. 게다가 뭐 그건 일본 사정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얼마냐? 네. 이게 방류를 1리터에 1,500 베크렐 농도로 하면 네. 방류 지점에서 한 수 킬로미터만 떨어지면 네. 바닷물을 따라 흘러오면서 더 이렇게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농도가 1리터 1베크렐로 떨어집니다. 허허, 예. 그러면 그 농도가 뭐냐 하면 한강이나 낙동강의 물을 오늘 당장 떠서 보더라도
음. 1리터에 100크렐 들어있어요. 예. 예, 자연적인 삼중수소 농도입니다. 민물에. 네네. 바닷물은 0.1이고요. 한 네.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음. 후쿠시마 방류 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그 지점에다가 네. 민물을 풀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민물을 풀어놓은 것과 똑같은데 그 삼중수소가 극미량이 우리나라로 오겠죠. 네. 오긴 올 거예요. 그죠? 예. 뭐 해류를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도 좋습니다. 뭐 네. 바로 보낸다 그래도 저 태평양 거치지 않고. 예. 그렇죠. 바로 보낸다 그러더라도 결국 네. 한강이나 낙동강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영향보다도 훨씬 적은 거예요.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여름에 홍수가 있어서 뭐 한강이나 낙동강 물이 범람해서 바다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져 들어갔다. 네. 그럼 그 시기에 그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는 삼중수소 농도가 이전보다 높을 좀 텐데 높겠죠. 그러면 그게 위험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만약 그게 위험하다 그러면 이것도 위험한 거고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뭐 네.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냥 그 우려를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사안이죠. 네. 여기 댓글에 물고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먼저 답변을 해주셨네요. 물고기 네. 이제 삼중수소는 이게 체내에 이제 축적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네.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물에서의 농도하고 물고기 몸에서의 농도하고가 같다는 거예요. 아하, 예, 예. 네, 그런데 뭐 세슘이라든지 플루토늄은 한 100배 정도 농축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농축이 되고 네. 수은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농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몸에 쌓이는군요, 수은은. 그렇죠.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바닷물의 농도가 1이라면 네. 몸에서의 농도는 1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농축이 된다는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1대1입니다. 아하, 예. 예. 그걸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민물고기 잡아보면 그냥 1kg에 100크렐 나오고요. 바다 물고기 잡아보면 1kg에 0.100크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바닷물, 민물의 삼중수소 농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네. 이 삼중수소 갖고 자꾸 이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해수욕하러. 그렇죠. 뭐 바다는 조금 안전할 테고 민물에서 수영하면 큰일 나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예, 거기는 10배 농도가 높으니까요. 아하, 예. 기왕 꼭 수영하고 싶으면은 바다로 들어가라. 예, 그래도 장어를 알겠어요. 드셔도 이제 민물 장어 드시면 안 되고 바다 장어 드시게 되고. 저기 이 플래카드 요새 뭐 플래카드 이 정말 홍수인데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꾸 이 박유수 먹어라 하고 하는 플래카드 있어요. 근데 저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교수님 그 박유수 드실 수 있겠네요? 뭐 먹는 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하고 같이 박유수 먹는 거 우리 한번 시연할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먹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먹어서 예.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전 근대적인 문제인데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이제 형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 아무리 봐도 모자 관계 같은데 계속 둘이 모자 관계가 아니라고 우겨요. 네. 그러면은 저기 모자 관계 아니면은 그 아들 보고 네. 엄마가 아니니까 아줌마라고 불러봐. 그러면 믿을게. 어허. 뭐 아줌마라고 못 부를 이유 없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DNA 샘플 채취하기 그렇지. 한마디면 끝나요. 그렇지. DNA 샘플을 해야지 왜 아줌마를 불러보라 그래. 그거 이상한 경찰이네. 그러니까 마셔봐라. 이거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마셔본들 그게 설득이 될까요? 알겠어요, 교수님. 예. 제가 무식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예, 그나저나 저 교수님 저한테 오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셔가지고 50년밖에 못 산다고. 죄송합니다. 뭐. 예,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께 또 우리 국민들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 짧게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저런 불확실성을 뭐 예를 들어서 동경전력이 우리한테 10배를 속였다. 네.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10배를 속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네.
다 평가를 해봐도요. 네. 10배를 속였어도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앞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없어요. 없기 네. 때문에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완전히 안심을 하시고 네.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더라도 이게 정말 동경전력 그리고 일본이 제시한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우리가 네. 검증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 없지만 네. 거짓말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이 원전 괴담이나 원자력 관련 괴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직접 좀 나오셔서 이 원자력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 좀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였습니다.